안녕하세요. AI 하는 아이입니다. 전 시간에 크루 AI를 통해서 서비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LLM을 똑똑하게 만드는 6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AI를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해서도 다뤄봤었는데요. 매니저로서 골과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좀 더 모델이 포커스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줘야 에이전트가 똑똑하게 작동을 한다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업 제휴 요청 메일을 보내는 멀티 에이전트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골과 프로세스를 매니저로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골은 고객을 조사하고 최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뭔가를 작성하는 게 골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먼저 고객을 조사하고 이제 그들이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메일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조사하는 단계가 첫 번째가 있어야 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메일을 작성하는 요 에이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하고 리드 세일 서포트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롤을 넣어주고 백스토리도 넣어줘야 되는데 롤은 디지털 환경에서 그런 잠재적인 사업을 찾아내는 임무를 띄는 게 이제 그 자체의 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백스토리는 최첨단의 도구와 전략적 마인드셋을 갖추고 데이터, 트렌드, 상호작용을 분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백스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리드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 에이전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영업 마케팅 제휴 지원을 하는 친구라서 이 친구는 일단은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들이 필요하는 솔루션을 세일즈 레프레젠터티브가 뽑아냈다면 그에 맞도록 매력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제품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고 명확한 사업 비전이 보여지고 들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력으로 관심과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호기심으로부터 헌신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 기회를 주도하는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툴은 어떤 태스크를 주어주냐. 태스크도 좀 더 명확해야 업무를 잘할 수 있겠죠. 요 옆에 쪽에 이런 역할에 맞게끔 이런 태스크를 잡아줬습니다. 최근에 비즈니스 동향을 검색해서 우리 제품과 잘 맞는 잠재적 수요에 초점을 맞춰서 상세한 프로필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당신네 회사의 레퍼런스는 뭡니까? 솔루션은 뭡니까? 그래서 그걸 믿을만 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곤 하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하나로 모아줘가지고 텍스트 문서를 하나로 짜준 다음에 디렉토리 리드 툴과 파일 리드 툴을 읽어서 그렇게 되면 그게 담긴 디렉토리를 읽어와서 거기에서 텍스트 파일을 다 읽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부족한 그런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트렌드 자료라든지 그 회사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치를 해줄 수 있게끔 서치 툴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툴즈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툴을 직접 만들어줬어요.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뉴트럴한지 이걸 체크한 다음에 이게 파지티브면 이제 통과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서치 툴을 통해서 요 리드 세일 레프레젠터티브 에이전트도 이걸 검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쭉 불러왔고요. 모델은 GPT-3하고 GPT-4o를 쓸 겁니다. 최근에 이제 GPT-4o가 상당히 빠른 모델로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쓰면 제가 이걸 이제 쓴 이유는 크루 AI 같은 경우는 GPT-4o가 3.5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툴들을 잘 불러오고
결론도 빠르게 내리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 결과 이거를 불러오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GPT-4.5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을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랬을 때 전 시간과 다르게 오늘은 좀 한국어로 다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딥러닝 AI에서 앙드레 웅 교수님이 운영하는 그 채널에서 크루 AI 창립자가 직접 강의를 해주는데 그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저는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그걸 보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일즈 레퍼레젠트 애널리스트 에이전트 만들어주고 요 에이전트를 이렇게 넣어서 롤과 골과 백스토리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쉼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저는 세일즈 레퍼레젠티티브 에이전트는 그냥 GPT-3를 잡아줬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일단은 뭐 자료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평이한 업무로 그냥 해도 되겠다라고 해서 GPT-3로 했고, 요 메일을 쓰는 거는 좀 더 똑똑하게 메일을 쓰게 해주려고 이렇게 GPT-4.5로 가져왔습니다. 둘 다 allow delegation은 false를 했습니다. 이 allow delegation을 true로 하면 요 에이전트와 요 에이전트가 서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서로 일을 시키게끔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둘 다 false로 썼고요. 여기서 버보스가 true로 가게 되면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이렇게 밝히게 되죠. 그렇게 돼서 다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까지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엔 크루 AI 툴즈를 통해서 요 아까 저희가 요 태스크에 넣어줄 툴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리드 툴과 그리고 파일 리드 툴 이거를 해서 요 디렉토리에 있는 인스트럭션은 전부 다 읽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저 한번 보겠습니다. 상강의 인스트럭션은 요 커스터마이즈 아웃리치 캠페인 이렇게 해줬고요. 그래서 요 개인화된 사업 기회를 제안을 하는 그런 지침을 세워줬는데 저희가 보통 취업할 때 그 인스트럭션이나 키포인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냥 예제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맞춤형 솔루션과 최근의 성과와 가치 제안 그리고 이 메일을 쓰는 이런 템플릿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진행을 시켜줬고요. 크루 AI 툴스에서 아까 요 세 개는 기존에 있었던 툴들을 그냥 불러와서 쓰는 건데 이거는 베이스 툴을 하나를 만들어 줬습니다. 클래스를 이렇게 감정 분석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베이스 툴을 넣어서 요 네임을 스트링으로 이렇게 받아줘라. 그리고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여기에 베이스 툴을 해가지고 함수를 만들 때는 항상 네임하고 디스크립션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텍스트가 들어갈 때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이거 감정 분석하라고 이렇게 했죠. 그랬을 때 포지티브 키워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뉴트럴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라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리고 센티멘탈 애널시스 툴을 그대로 불러와서 이거를 객체화를 시켜줬습니다. 객체화를 시켜준 걸 이제 여기 쪽에 넣어주려고 한 거죠. 여기 쪽에 이렇게 넣은 게 이제 아까 그 객체화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작업을 리딩 프로파일 태스크를 이렇게 해서 이제 포커싱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요건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 안에다가 아까 태스크는 제일 위에 에이전트 쭉 불러올 때 여기에 태스크 있었죠. 에이전트 불러오고 태스크 불러오고 크루 불러오고 이건 익숙하실 거예요. 에이전트는 아까 이렇게 만들어줬었고 그 다음 태스크 만들어주면 크루에는 에이전트와 태스크 둘 다 넣어서 요거를 킥오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스크의 디스크립션은
이런 업무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결과물은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태스크 자체에 툴을 붙여서 툴수는 아까 만들어줬던 툴들을 넣어줬고, 이 태스크는 누가 쓰는 거냐? 세일즈 레프레젠테이티브 에이전트가 쓴다. 이렇게 해서 그 아까 만들어준 에이전트 객체에 요 태스크를 붙여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로 퍼셔널라이즈드 아웃리치 태스크인데요. 이제 메일을 쓰는 이런 업무죠. 그래서 기업 문화와 고객의 가치관에 공감을 하면서 깊은 이해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솔루션이 그들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써준다. 그리고 회사에 맞춤화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초안을 작성해준다. 그리고 아까 그 센티멘탈 애널시스 툴과 서치 툴을 붙여줘서 요거를 세일즈 리드 리프레젠테이티브 에이전트에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도 다 실행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태스크까지 다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랬을 때 아까 크루를 불러와서 에이전트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넣어주고, 태스크 둘 다 리스트 형태로 넣어줘서 벌보스 단계는 이게 0, 1, 2가 있는데 2가 되면은 이제 자세하게 다 표시를 해달라라는 거고, 메모리를 true로 하게 되면 얘가 했던 얘기들을 다 기억을 하면서 요 메모리로 이 세션이 끝나기 전까지는 기억이 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생성하거나 이럴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저희가 LLM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에이전트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인풋 해서 현대백화점에 우리는 고경표 부장님께 사업 제휴 협업을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크루를 안 불러왔네요. 크루를 불러와서 현대백화점 고경표 부장님께 불러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렇게 넣었는데 디테일드 정보를 현대백화점의 정보를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수요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펙티브 얼라이먼트, 우리의 그런 스트레테지하고 이펙티브 얼라이먼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아까 파일로 만들어줬던 거 있잖아요. 디렉토리를 끌고 와서 하는 스킬도 가져왔기 때문에 요걸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랬을 때 템플릿 메시지는 이렇게 됐고, 저 파이널 앤서까지 금세 포괄적인 보고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쫙 작성을 먼저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체인이 하나 끝났고,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 리드 세일즈 리프레젠테이티브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뽑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서치를 더 합니다. 지금 어떤 최근에 사업 협업 근황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다시 뽑고요. 그랬을 때 이메일 초안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1안, 2안, 3안까지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센티멘탈 확인하고 요게 긍정적이다 라고 하면 요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돌아간 거고요. 그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안. 저희는 크루AI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협업을 통해서 뭐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현대백화점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인스트럭션 쪽에 있는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제안을 하고, 요거에다 이제 사업 제안서 같은 걸 같이 넣어주게 되면 더 효율적인 이런 제안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재무 분석을 통한 주식 거래 전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AI 하는 아이는 계속 프로젝트 만들면서 한 개씩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